안녕하세요. 막돈 AI 토론회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소스, 영어로는 미소스 사태입니다. 이 모델 출시는 됐는데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일부 검증된 기업에만 제한 배포했거든요. 표면적 이유는 사이버 보안 위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연준 의장 파월과 재무장관 베센트가 주요 은행 CEO들을 긴급 소집해서 이 모델의 리스크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오픈 AI는 엔트로픽이 컴퓨팅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출시를 못한 거라고 저격하기도 했고요. 과연 미소스 사태의 진짜 본질이 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엔트로픽이 미소스를 제한 출시한 공식 이유는 이 모델이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너무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커가 이 모델을 쓰면 전 세계 주요 인프라의 보안 구멍을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은행 CEO들을 모아 미소스의 금융 시스템 사이버 위협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AI 출시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 수준의 문제로 격상된 거라고 봐야 해요. 수치로 보면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인지 더 명확해지거든요. 오픈 AI가 투자자 서한에서 직접 엔트로픽을 저격하면서 컴퓨팅 용량을 신속하게 확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태를 피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 미소스가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걸 우회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AWS AI 서비스 연간 반복 매출이 15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아마존 발표와 비교하면 엔트로픽은 모델 성능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받쳐줄 인프라 역량에서 빅테크와 격차가 있다는 게 숫자로도 드러나는 셈입니다. 잠깐만요. 분석가님이 오픈 AI 서한을 근거로 두셨는데 그건 경쟁사가 경쟁사를 저격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팩트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제 생각에는 엔트로픽의 제한 출시 결정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매우 영리한 수일 수 있어요. 이 모델은 너무 위험해서 함부로 못 풀어라는 서사 자체가 미소스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논란 이후 엔트로픽에 대한 언론 노출과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무결점의 보안 모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정부 계약과 기업 B2B 시장을 선점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평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단순한 마케팅이라고 보기엔 파급이 너무 크지 않나요? EXE.dev CEO 데이빗 크로쇼가 지적한 부분이 중요한데 미소스의 핵심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면 소규모 연구소들이 이 모델을 증류해서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 제한 출시를 택한 거라는 분석이거든요. 오픈 AI 역시 고급 사이버 보안 기능은 검증된 기관에만 제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업계 전체의 흐름이 되고 있어요. 마케팅이 아니라 AI 기술 보호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리서처님이 증류 복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TSMC가 이번 주 분기 매출 35% 성장을 발표했고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엔트로픽은 아마존 AWS의 인프라를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컴퓨팅 자원을 자체 보유한 오픈푼 AI나 구글과 달리 엔트로픽은 수요가 급증했을 때 즉각 스케일업이 어려운 구조예요. 미소스의 제한 출시에는 보안 문제와 인프라 한계, 두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들 빠뜨리고 계신 것 같아서요. 파월과 베센트가 은행 CEO들을 소집했다는 게 표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상 정부가 민간 AI 기업의 출시 결정에 개입하는 선례를 만든 거 아닌가요? 엔트로픽이 자율적으로 제한 출시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정부 압박을 받고 한 건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태가 앞으로 AI 모델 출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혁신이 관료제에 의해 질식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평가님이 정부 개입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사실 엔트로픽에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해요. 지금 엔트로픽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제한 배포 대상을 선제적으로 신뢰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해서 정부, 금융, 인프라 기업들을 먼저 끌어들여야 해요. 둘째, 이 과정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정부 개입 명분을 스스로 차단해야 하고요. 오픈 AI가 컴퓨팅 역량으로 선제 공격했으니
엔트로픽은 책임감 있는 AI 선도 기업이라는 포지셔닝으로 반격해야 합니다. 전략가님 말씀 듣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클로드 코워크의 정식 출시 타이밍이 흥미롭거든요. 미소스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 엔트로픽은 기업용 AI 협업 도구인 코워크를 모든 유료 요금제로 확대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어요. 미소스로 강력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첨단 AI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코워크로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기업용 AI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시장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리서처님 말씀이 맞고 수치로 보면 이 전략의 상업적 논리가 더 분명해져요. 챗GPT가 이번 주 월 $100 플랜을 새로 내놨잖아요. 기존의 $20에서 $200로 뛰는 구조를 $100 중간 단계로 채운 거예요. 엔트로픽도 기업용 고객 락인이 시급한 상황이고 미소스의 제한 배포는 오히려 프리미엄 기업 고객들에게 우리 모델은 아무나 쓸 수 없는 최고급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AI 시장이 이제 성능 경쟁에서 포지셔닝과 신뢰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분석가님, 리서처님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전략적으로 잘 됐다는 논리인데요. 저는 그 낙관론에 제동을 걸고 싶어요. 미소스가 실제로 금융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췄다면 이미 제한 배포 과정에서 그 역량이 일부 기업에 노출된 거잖아요. 검증된 기관이라도 내부 보안 사고나 직원 유출 가능성은 항상 있거든요. 오픈 AI의 사이버 보안 제품도 검증된 기관 한정 접근을 내세우지만 지금 시장 현실에서 그 검증 체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통제된 위험이 통제 안 된 위험으로 돌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비평가님의 리스크 지적은 타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에서 우리 투자자나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AI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가진 기업들, 특히 엔트로픽의 파트너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인프라 보안 기업들을 주목해야 해요. 또 AI 모델의 제한 출시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으니 사내 AI 도입 전략도 무엇을 쓸 수 있느냐보다 어떤 신뢰 파트너십을 구축했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미소스 사태는 AI 산업 전반의 접근 권한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 자산이 되는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엔트로픽 미소스 사태는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층위가 겹친 복합 사건이에요. 리서처님이 짚으셨듯 기술 중류 복제 방지와 사이버 보안 위협이라는 실질적 이유가 있고 분석가님 관점에서는 인프라 한계라는 현실적 제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평가님이 경고하신 정부 개입의 선례와 리스크는 앞으로 AI 업계 전체가 주목해야 할 구조적 문제고요. 전략가님과 리서처님이 분석한 투트랙 포지셔닝 전략은 엔트로픽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결국 미소스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너무 강력해졌을 때 그것을 통제하는 주체는 기업이어야 하는가, 정부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통제는 진짜 안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시장 지배를 위한 포장인가?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 AI 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겁니다.